자, 제5절 무고죄입니다. 자, 서론을 보게 되면 자, 추상적 이원법 나와 있네요. 자, 미수가 없고 이 점은 위증죄와 같은데 목적범이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도 조문을 보시게 되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다. 목적 동그라미, 목적범이라는 것이 잘 나옵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보호법에 관련해서 판례 한번 나와 있죠. 주된 보호법이 뭐고 부수적으로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도표를 보면요. 우리 전 시간에 봤듯이 이 은닉도피죄, 그 다음 증거인멸죄는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쵸? 가족이나 친척 등을 위해서 범인을 은닉도피할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족 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고요. 그 외의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위증죄하고 무고죄는요. 자백자수의 특례가 적용이 된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주죄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적용이 없습니다. 자, 무고죄 가보죠. 자,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에다가 밑줄.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공무소에 대해서 허위사실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허위사실 밑줄 긋죠? 가로 열고 객관설이다. 자, 위증죄는 주관설이었죠? 무고죄는 객관설입니다. 그리고 자백자수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자, 주체는 제한이 없죠. 공무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밑에 판례 별표. 자, 두 번째 줄에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를 대리한 자가 이 대리자가 실제 고소행위를 주도했다면 무고죄 주체는 누군가요? 누구로 봐야 돼요? 명의 빌려준 자입니까? 고소행위를 주도한 대리자입니까? 빨간색으로 대리자, 대리 동그라미, 이 자가 무고죄의 주체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행위 대상을 볼게요. 자, 공무원, 공무소다. 모든 공무원, 공무소가 아니라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직권을 가진 사람만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검사, 사법경찰관 및 그 보조자, 대통령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판례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자, 빨간색으로 대통령도 부하 직원에 대해서 징계권을 갖고 있죠. 국세청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도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신고하는 내용의 진정 등을 하게 되면 역시 뭐가 됩니까? 무고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파란색으로 조합중앙회 세모, 조합중앙회장 세모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고 봤습니다. 의 보시게 되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가로 열고 객관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허위라고 오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다면 그때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점에서 위증죄하고 다른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어떻대요? 파란색으로 부합하다, 부합세모. 그러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허위인지 아닌지는 검은색으로 핵심 동그라미, 중요 내용 동그라미를 가지고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고죄에서 말하는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고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진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검은색으로 파란색으로 소극적 증명 밑줄 그으시고 X 이것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겠다. 즉 무고죄 성립을 엄격히 엄중히 하겠다는 겁니다. 소극적 증명만으로도 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다음 자, 도박자금 대여 사건 볼게요. 우리 형법 이제 거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 맨 끝에 나와 있는 무고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범인은닉도피죄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출제가 잘 됩니다. 재산죄보다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를 정말 신중히 해서 몇 번 보셔야 돼요. 자, 도박자금 대여 사건 볼게요. 자, 신고 사실이 일부의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파란색으로 과장에 불과하다 세모 치시면 이때는 죄가 되지 않아요. 일단 끊고 무고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일부 사실이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해볼까요?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친다.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랬을 때에는
이것이 무고죄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밑에 2번인데, 자, 빨간색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허위를 신고했을 때 이것이 무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도 좀 봐두시지만 2번이 출제가 더 잘 됩니다. 도박자금 대여한 금전 용도에 대해서 허위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 사실관계는 참고로 받으시고요. 사실관계 시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사실관계 나온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 나옵니다. 근데 이건 참고로 좀 받으시고 1번, 2번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28을 별표 쳐볼게요. 자, 밑에 2도 별표를 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금전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사실대로 얘기했었더라면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저놈이 나한테 빨간색으로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 용도 동그라미. 속이는 바람에 내가 대여해주게 한 사안이라면 그때는 밑에 줄에 무고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끊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박자금 용도 속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해줬다고 하게 되면 무고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용도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단지 차용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 요거 세모 치시면 세모 치시게 되면 이때는 위의 것과 달라서 마지막으로 밑에 허위사실 신고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영향을 줄 정도로 허위사실 신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고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밑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자, 돈을 갚지 않는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도박자금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뭐 내비게이션 쭉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사실관계인데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는데 파란색으로 세모 치시면 파란색입니다. 세모 치시면 자, 이것은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무고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그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연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허위사실 신고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이거 이해하시려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용도란 말 나와 있잖아요. 이 용도라고 나와 있을 때는 색깔칠 하시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고죄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제 의사와 능력 유무에 관해서 속인 부분이라면 이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취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죠.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일부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황을 과장했다. 파란색 세모 치시면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별표.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이 범행의 공범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 부분은 숨기고요. 파란색으로 상대방만을 고소했던 거예요. 고소장에는 상대방만 있지 자신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그 상대방만을 고소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고죄가 된다 안 된다? 무고죄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밑에 OX 판례.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무고죄가 되고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 것은 무고죄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빨간색입니다. 자, 돈을 대한 바가 없죠. 이미 변제 받았잖아요. 이게 진실이 검은색, 진한 검은색이 진실이거든요. 근데 마치 돈을 대여하였다 동그라미. 또는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새빨간 거짓말이죠? 무고죄가 됩니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객관적 진실. 근데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동그라미. 거짓말이지? 무고죄입니다. 3번. 공소시가 완성된 것이 진실이거든요. 근데 마치 공소시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뭐다?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고죄입니다. 4번 가볼게요. 자, 을이 경찰관을 폭행하며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즉 경찰관을 폭행했고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진실이거든요. 진실인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나는 방해한 일도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불법 체포로 고소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라고 했을 때 무고죄입니다. 위증죄로 고소한 것이 진실인데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졌어요. 무고죄입니다. 다음 정당하게 적법하게 한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위조하였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거짓말이지? 무고죄입니다. 먼저 자신을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진실인데 오히려 돈을 뺏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지? 무고죄입니다. 8번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서로 멱살을 밀고 당긴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고인들이 양팔을 잡아 가세하였고 그 다음 안면부를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상해 동그라미. 아니 위에서 그랬잖아요. 팔을 잡은 사실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멱살을 밀고 잡힌 관계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지. 따라서 이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래서 무고죄가 됩니다. 9번 갑과 을이 공모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과는 달리 이 공모가 진실이거든요. 공모에서 편취한 것이 진실이거든요. 근데 별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별도로 이 갑이 기망하여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거짓말이지. 진실은 공모인데 공모가 아닌 별도로 갑이 혼자서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무고죄가 됩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진실인데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벌하였던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에 반하는 즉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은 무고죄가 되는 판례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동그라미 친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요. 자,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설리라 그랬어요. 자, 밑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관적이죠.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지. 그리고 사실이 아닌 평가입니다. 평가. 평가에 잘못이 있는 것은 객관설과는 맞지 않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허위로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주관적 평가, 법적 평가를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허위사실 신고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밑에도 주관적, 법적 평가지? 이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허위사실 신고해야지 무고죄가 되는 것인데 허위사실 신고한 바가 없지? 3번도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황 다소 과장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4번부터 9번까지를 묶어볼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9번까지를 묶어보면 이것은 옆에 적어볼까요? 정황 과장이다. 정황 과장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인데요. 자, 볼까요? 강간을 당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구타당했다. 그 다음 옷을 잡고 밀고 당겼다. 그 밑에 잡고 밀고 당겼다. 그 밑에 찰과상 및 좌상 입었다. 찰과상 및 좌상 입었다. 요거까지만 진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를 포함시켰습니까? 파란색으로 상해를 추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강간을 당한 것은 다 적어요. 적었는데 약간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상해를 약간 포함시키는 거죠. 6번도 상해를 포함시킨 것이고요. 7번도 상해를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 8번도 상해를 포함시켰고요. 9번도 비골골조를 포함시킨 거예요. 기본적 사실은 그대로 적고 플러스 알파를 추가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과장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것은 무고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10번부터 볼까요? 자, 10번부터 12번까지를 묶어볼게요. 검은색으로. 이 세 가지는 이것은 법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미 변제받은 금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착복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죠. 절취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지금 잘못 기재했지. 이 사람이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평가, 그 죄 죄책을 달리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절도죄하고 권리행사 방해죄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공부를 해서 지금 알까 말까 하는 지경인데 그거를 법을 공부하지 아니한 범죄인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냐고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고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치냐 횡령이냐 둘 중은 어느 하나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세무 치시고 이런 것들도 법적 평가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하는 주관적인 식 자체가 없어서 고의 탈락이어서 제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은 앞에서 봤죠?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변제 의사 능력 유무 이거 세무 치시면 이것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정도를 볼게요. 자, 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콩밥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때 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를 신고했다 할지라도 앞서 끊고 형벌권 조사를 위한 것이 필요 없음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무고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무고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역시 중요한 판례이죠. 빨간색으로 적시 정도는 발동을 촉구할 빨간색입니다.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옆에 범죄 구성 요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징계 요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다. 왜?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밑에도 똑같죠. 빨간색으로 발동 촉구 동그라미면 됩니다. 옆에 죄명 등 법률적 평가를 적어야 돼요.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발동 촉구할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자, 성희채찍건 사건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 보지 마세요. 별표 안 돼 있잖아요. 보지 마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죠. 허위사실 신고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분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형사범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치?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콩밥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신고했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쵸? 밑에 송이채찍건 사건 나와 있네요. 자, 송이채찍건 세무 쳐보시면 이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것은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횡령죄도 안 되고요. 배임죄도 안 되고요. 기타 어떤 범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않기 때문에 결국 무고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횡령죄가 안 되고 왜 배임죄가 안 되고 왜 기타 범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판결 이유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서 제가 밑에 각주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혹시나 송이채찍건 사건 나오게 되면 아하 이러한 내용은 횡령죄, 배임죄, 기타 어떤 범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무고죄가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 한 통의 고소고발장에 수개의 사실을 들어서 무고죄로 고소고발했다라고 했을 때 그중 일부는 진실입니다. 근데 일부는 허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 허위 부분만이 독립해서 무고죄가 된다고 봤다. 됐죠? 밑에 거는 우리가 위증죄 할 때 했고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다시 이건 했잖아요. 위증죄 할 때 요증사항이 아니고 영향을 미친 바 없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된다. 왜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요? 추상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위증죄하고 똑같잖아. 그치? 자, 밑에 볼게요. 파란색으로 사면받았다. 공소권이 소멸됐다. 콩밥 먹을 수가 없네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신고했다 할지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역시 고소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친고죄 같은 경우에 그치? 공소제기할 수 없죠? 그래서 콩밥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완성됐네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고소를 하긴 했는데 타에 처분한 왜 다른 곳에 처분하냐라는 것을 탓하는 취지였다면 이건 탓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콩밥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고소하긴 했는데 벌칙 조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콩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신고 봅니다. 자 무고라고 하는 것은 자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요건이죠. 그래서 검사나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자발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밑에 파란 나왔네요. 파란색으로 추문을 받았다. 그치? 라고 했을 때는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끊고요. 당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빨간색으로 자진 진술 동그라미. 그건 자발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고소 보충 조서를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진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고죄라고 이 부분이 허위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까지 허위로 신고한 부분이므로 이것이 나중에 허위라고 발각되었다면 허위라고 판정 나왔다면 이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방법에는 제한이 없죠. 구두, 서면, 명칭 여하 묻지 않고 자기 명의, 타인 명의, 익명도 되네요. 간접정보 형태도 되고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 구두, 서면 가능하다. 이때 서면에 의할 때에는 그 내용을 봅니다. 내용이 콩밥을 먹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내용을 보는 것이지 반드시 명칭을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기재가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을 도구로 사용하였다. 간접정보 형태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고죄가 됩니다. 자, 그러나 밑에 보시면 추문 세무 치시고 자발성이 없죠. 자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탈락됩니다. 기수 시기는요. 그 내용이 공무원 공무소에 도달했을 때 기수가 된다. 열람할 필요 없어요. 도달했을 때 기수가 된다. 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자, 판례 나왔네요. 빨간색으로 제출 동그라미. 하는 순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기수가 돼버립니다. 옆에 그 후에 되돌려 받았다 할지라도 기수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무고죄에서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는 빨간색으로 항상 뭐다? 범죄 행위 당시 신고시입니다. 신고시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가로 2번. 고소 보충 진술할 때 보충 진술할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진술했다. 그치? 이것은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이 진술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정정 진술했다 할지라도 언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신고시니까 신고시. 진술시, 그쵸? 그러니까 진술할 때, 보충 진술할 때 자발적으로 신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 진술할 때 무고죄가 이때 기수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충 진술할 때 무고죄는 기수가 되어서 성립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요.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밑에 판례. 자, 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기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옆에 가로 열고 후에 그러한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수 이후 문제잖아요. 그래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관적 요건. 고의는 미필적 고의면 되죠. 그치? 밑에 2번 허위라고 객관적으로 허위라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했다면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미필적으로 된다. 검은색 미필적 동그라미. 자, 밑에 진실하다고 확신 없는 동그라미. 이게 미필적 고의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확정적 고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미필적 고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밑에 보시면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미필적 고의조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됐고. 자, 그리고 2번은 참고로 좀 봐두시는데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하다고 하는 것은 자, 살짝 밑줄 그어볼까요?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바로 진실이라고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끊고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고의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 허위 사실이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됩니다. 접수하면 기수가 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네? 이런 거 믿지 마라. 이 사기꾼 놈들 이런 거 믿지 마라.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돼지꼬리 하면 되겠네.
각하될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처음부터 제출하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뭐 장난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고소장을 제출하고 접수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자, 3번이 중요하죠. 별표 치시고. 잠시 이따 볼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자, 명의신탁자가 자신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사실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밑에도 승낙을 받고 제출하죠. 제출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승낙 얘기는 잠시 다 하고요. 일단 제출하면 전부 다 기수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자, 이 판례가 출제가 엄청 잘 되는 판례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소를 강간이나 뭐 등등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고소 당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가 나한테 고소하는 그 죄가 고소당한 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해서 고소당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너는 나를 무고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 사람을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정작 진짜 이게 유죄가 됐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지금 고소당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죄가 없는 것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너는 나를 무고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 두 줄짜리 동그라미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것은 무고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으면 혐의를 벗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진짜 이것이 진실이 맞아요. 맞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고소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방어권 행사를 범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것은 무죄가 된다. 그래서 죄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기나 간통죄를 저질렀다.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범죄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방어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무고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됐고 다음 페이지. 자,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허위 것이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합리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고죄의 고의가 탈락되어서 죄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자, 목적범위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도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자, 이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결과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밑줄 그으시고 X.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빨간색으로 제출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제출했다면 고의도 있고 목적도 있다고 봤다. 앞에 다 나와 있지. 자, 앞에 한번 가볼게요. 가보시면 색깔 칠해볼까요? 제출, 접수, 그 다음에 밑에도 제출, 밑에도 제출, 밑에도 제출. 그치? 다 제출했지. 그러면 고의도 있고 목적도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 목적이 이런 목적이다. 시비를 가려달라네, 비리를 밝혀달라네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 속에는 뭐다? 형사처분, 징계처분 할 부분이 숨어 있다면 전부 다 뭐가 된다? 무고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타인이죠. 타인에 대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타인이 아니라 자기 무고일 때는 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2번 체크하시고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무고해달라고 교사를 하게 되면 방어권의 남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고죄가 되는 것이 교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파란색으로 자기 무고 X 그러나 빨간색으로 교사 방조하에 제3자 동그라미 했다면
그 범죄의 교사방조범이 됩니다. 자, 밑에 가볼까요? 또 나와있지? 파란색으로 자기 무고는 파란색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X 파란색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 밑에도 자기 자신 나와있지? 밑줄 그으시고 X 했다면 제3자와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자기 무고 자체가 구중립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공동종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공모했잖아요. 근데 그 공모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무고장 제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무고죄의 공동종목이 될 수가 없다. 왜? 1번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도 별표를 좀 박아두시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 공동무고는 시험 나오지 않고요. 참고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자 허무무고 갈게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실제인이어야 되는 것이므로 사자나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총론시간 피해자의 승낙에서 나오는데요. 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과연 조각될 수가 있을까? 이건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동의 자체가 CR이 안 먹힙니다. 동의 동그라미 했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됩니다. 동의 자체는 개인적 법익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사회적 법이 국가적 법익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자, 됐고. 그래서 앞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 5번 판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에 승낙 밑줄 그으시고 점점. 승낙을 받았다 할지라도 본죄는 성립을 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나와 있죠? 승낙 동그라미, 밑에 승낙 동그라미. 그쵸? 승낙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고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밑에 제출하였다면 기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2번 볼게요. 자, 형사처분에는 형벌 이외의 모든 형사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처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징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상 밑줄 그으시고 점점점 찍으시면 돼요. 국가적 법익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자, 쭉 내려오시게 되면 밑에 판례도 공법상 밑줄 그으시고 점점점 하시면 됩니다. 자, 파란색 들어보세요. 사립학교 세모, 밑에 사립대학교 세모. 사법관계죠.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2번 볼게요. 변호사 밑줄 그으시고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 나와 있네요. 여기도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누구한테 보냈나요? 지방변호사회 회장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이 진정서 등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허위 내용을 보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그 서울시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에게 징계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번도 지방변호사 회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됐죠? 우리 앞에서 대통령 배웠고 국세청장 배웠고 도지사 배웠잖아요.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죄수는 됐고요. 자백자수 특례 나와 있네요. 자, 위증죄, 무고죄 전부 다 자백자수 특례의 조항이 적용되고요. 마지막 필요적 단면입니다. 판례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백이란 무슨 뜻이냐 이건데요.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내가 공무소,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자인하는 것을 뭐란다? 자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자백이라 하는 것이지 이건 아닙니다.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자백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까지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밑에 판례. 자, 법조문에서는요. 자백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기관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하세요. 그가 다룬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어딜까요? 경찰 아니면 검찰이겠지. 옆에 동그라미 2번 할게요. 자, 밑에 재판부 밑줄 그으시고 재판부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가 한 신고가 허위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도 자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해볼게요. 무고 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신문받고 이실직고 한 거 이것도 자백으로 봐요. 됐나요? 경찰, 검찰에서 가서 한 거
재판부에 가서 이실 찍고 한 거, 또는 신문 받고 이실 찍고 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백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법조문에서 말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란 무슨 뜻이냐? 그 범위와 관련해서 밑에 불기소 결정 동그라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해서 강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가 끝났다면 기출문제집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